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22분입니다. 자, 야간 선물이 끝났는데요. 374.20, 1.8포인트 내렸습니다. 미국 증시도 꽤 많이 내렸고요.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2834.29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1월 달 종가보다 밑에 내려와 있어요. 왜냐하면 종가 투자 심리도의 구조상 이번 달에 지난달보다 종가가 하락하면 11월 종가보다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종가보다 지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자, 1월 달에 종가가 하락하면 11월 달 종가보다 낮아져야 되는데 11월 종가는 12월 저가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낮죠. 그러니까 결국에 11월 종가보다 낮아지기 위해서는 12월 달에 저가를 깨야 되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깼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에 12월에 저가를 깼더니 코스피 200 지수는 금요일에 저가를 깼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코스피 200 지수가 12월 저가를 깨놨더니 코스피 지수는 작년 저점인 11월 저가까지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11월 달 저가를 다 깨야 되는 거예요. 자, 11월 달 저가가 코스피 200 지수로는 370.86입니다. 370.86. 그러니까 저는 370.86이 무너질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선물 지수는 366.60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370.86을 붕괴하면 선물 지수는 366.60을 붕괴하는 흐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 증시가 뚜렷한 상승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366.60까지는 일단 붕괴하는 흐름을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월봉상 첫 번째 이슈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달 종가가 만약에 366.6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366.60까지 내려간다면 다음 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하단선이 생각보다 발달하지 않습니다. 366.60까지 내려가면 하단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달 저가를 어느 정도의 아랫꼬리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가를 깰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거래량입니다. 지금 거래량은 소폭 증가세지만 앞으로 5일 동안 거래량을 줄이지 못하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이렇게 횡보하게 돼요. 첫 번째 횡보. 그런데 다음 달은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0구간을 지나니까 횡보하거나 상승합니다. 이 말은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되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무조건 맨 위로 올라가게 돼요. 자, 무조건 맨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일반적인 종가, 고가, 저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는 주기에 맨 위로 올라온 경우 대부분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부근까지 가거나 그걸 뚫고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인다는 거죠. A.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번 달에 코스피 200 지수가 366.60 아래에서 마감을 하고 1월 달에 종가가 그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 아랫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게 만들어진다면 2월에 1월 달에 저가를 깰 가능성은 높고요. 2월 달에 1월 달에 저가를 깬다 했을 때 이번 달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마감을 하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일단 목표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지금 보이는 건 한 300 정도 됩니다. 300이면 대략 한 4,000원 선 가까이 노려볼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이게
월봉으로 본 일단 전략이고요. 종가가 374.28 값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단일호가니까 시가라고 불러야겠죠. 자, 시가가 374.28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감아 올리거든요. 375.63까지는 감아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그대로 쏟아져 내리면 자, 366.60이었죠. 366.60 선물이 저가를 깼을 경우 코스피 200 지수도 똑같이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366.60까지 내려가면 딱 붙어요. 예, 그러니까 이격 문제는 366.60까지 내려간다라고 가정해 보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격을 해소하고 떨어질 거냐, 아니면 그냥 떨어질 거냐의 문제를 일단 관찰을 해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저가를 붕괴하느냐 마느냐예요. 이번 주에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매수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저가를 붕괴했다 그러면 저는 366.60 아래까지는 노려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거래량이 늘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가는데, 지수가 하락하는데 거래량까지 증가하면 대략 1주, 2주, 3주, 4주, 한 6주 동안 하락이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6주 동안 하락이 이어지는데 1주는 1월이고 4주는 2월이고 나머지 1주는 3월이에요. 그러니까 3월 첫 번째 주까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번 주의 저가를 다음 주에 붕괴하는 행위는 매수자에게는 절대로 유리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선물 지수가 366.60이 11월달 저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길 가려면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면 366.60이 타겟이 되는 거고, 이번 주에 저가를 다음 주에 붕괴하지 않으면 무조건 매수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죠. 그래서 2월 첫째 주에 종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 말은 결국에는 1월 달에 저가를 2월 달에 지키느냐 마느냐, 그거랑 똑같은 말일 거예요. 그래서 저가를 지키면 상승할 수 있고, 2월 달에 1월 달 저가를 깨버리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재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매수 안 한다예요. 그리고 2월 첫 번째 주에 종가 상승하지 않으면 2월 달도 매수 안 한다. 이 두 가지만 감안하시면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거래량이 늘면 무조건 하방이에요. 거래량이 줄이면서 가야 됩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늘면 상승에 유리할 수가 없어요. 월봉도 거래량이 늘고 주봉도 거래량이 늘면 거래량 투자 심도가 맨 위로 올라가는 그런 환경이라서, 상승할 거면 거래량이 줄어야 되는데 악재가 뜨면 결국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아 올리면 거래량이 터지고 감아 올리지 못하면 봉이 커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봉은 개파락이죠. 개파락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요. 그래서 이건 뭐 오르면 375.68이니까 금요일날 종가까지는 어쨌든 반등 여지는 있다. 금요일날 종가까지는 반등 여지가 있는데,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종가 이상으로 올리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저가를 깨면 뭐 아래는 활짝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매수자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만 그 전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선물로 가볼게요.
선물, 보시다시피 11월 달 저가가 360.60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선물이 만족하려면 이 정도까지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366.60까지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다 망가지죠. 뭐 저가 깨는 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면 일주일 동안은 그냥 관찰만 하시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아요. 매도자는 홀딩하고 매수자는 보류하면서 봉이 살아나는지 더 죽는지 그것만 관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의 374.20 4.20을 적용해 보면 20이군요. 20. 자, 이렇게 적용을 해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반등치는 379.23까지는 보이는데 만약에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379.23까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시고요. 개인이 사요? 그러면 그냥 쏟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봉상 이격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375.55 정도까지 가능하고 밑은 완전히 열렸어요. 그러니까 매수 전략은 금요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고요. 저가가 붕괴되면 그냥 관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도자는 사실 이 위치에서 매도 들어가기엔 그렇잖아요. 그냥 홀딩을 하는 거죠. 기존에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그냥 지켜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신규로 여기서 매도 들어가야지라는 분은 일봉만 보고 접근을 하시는 수밖에 없고, 매수자는 사실상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적용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 그냥 금요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살 수 있으나 금요일 저가가 붕괴되면 일단 매수자는 한 발 물러서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 여기까지 야간 선물을 반영한 분석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